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자,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건가 봐요.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 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 성격을 지닌다. 자, 데이터의 성격 첫 번째 비경합적 성격. 자, 비경합적 성격이란 한 번 사용된 후에도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네요. 또한 두 번째 특징,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한다. 두 번째 특징, 자본재인데 이 자본재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자,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킨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특징.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이다. 자, 데이터의 대부분의 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개인정보들을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는 앞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 집적해 놓은 것이므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진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산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자, 마지막 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한계 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한계 비용이 아니고 한계 효용. 효용은 긍정적인 것.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투자 비용은 막대하지만 일정한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무제한 생산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1문단은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문단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자, 배타적 소유권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제외한 자신만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대요.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이게 첫 번째 주장이네요. 데이터를 보유한 사람이 소유권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 자,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데이터의 지배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누가 가져야 되냐에 대한 입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면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힘들다. 자, 현행법상에서는 보유자가 소유권을 보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법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장점이 되겠어요. 데이터 보유자가 소유권까지 갖는 것의 장점. 그런데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왜 장점이 될 수 있냐? 데이터가 합법적 유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이 이유를 들어서 데이터 보유자가 소유권을 인정하면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점도 있겠네요. 단점은 뭘까요?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데이터 유통 비용이 더 크다면, 데이터 유통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다면 유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래요.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죠. 사회적 효용이 줄어드니까요. 자,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으로 강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즉 빅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이 이익을 독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단점이네요. 자, 장점은 하나 있었는데 단점은 3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데이터 유통 비용이 이익보다 클 경우 유통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데이터 소유권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 비용이 커진다면 실현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만약에 실현된다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이미 소유한 거대 기업이 그 이익을 독차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이와 달리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입장이 나오겠네요.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빅데이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의 생산자들, 그러니까 뭐야? 컴퓨터 이용자들이겠죠. 그들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관계가 생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컴퓨터 이용자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제약을 받아. 그죠? 법과 데이터 수집을 하는 이용자 간에 긴장 관계가 생겨. 이런 얘기네요. 이 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법이.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기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부연 설명 나오고 있어요.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 자, 이 문단을 다시 정리해보면 데이터 소유권을 정보 주체, 즉 데이터 사용자들, 즉 생산자들에게 준다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는 개인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과 이 생산자들 간에 법적 분쟁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부작용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경우에 그 대가가 적정하지 않아서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부가 집중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다음 문단.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인다. 자, 다시 말하면 데이터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거래 비용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이제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네요.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다.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특정한 데이터는 계속 생성될 것이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따라서 정보 주체, 즉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지막 문단.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빅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의 유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빅데이터는 그 소유권을 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인, 즉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 빅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혹은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체에게 보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끝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어요. 비경합성. 비경합성이 뭐래요? 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본재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 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사회 전체의, 공유된 데이터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지만, 즉, 끊임없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정한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한계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자, 이런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산 대상임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데이터 소유권을 보유자에게 준다면 데이터가 합법적 유통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생산의 투자 유인을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그것은 특정 기업의 독식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와 달리 데이터 소유권을 정보 주체, 즉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준다면, 자, 기업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특정 기업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때보다 훨씬 많은 거래 비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죠.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데이터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빅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혹은 자,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 즉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권리를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수특 1번이고요. 여러분 교재에는 1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문제 상황의 원인을 기준으로 문제 상황은 나오지 않았네요. 자, 대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여기는 맞죠? 변모의 양상은 나오지 않았네요. 상반되는 주장이 한 개 나왔죠. 자, 어떤 주장이었어요? 데이터 소유권을 보유자에게 주냐, 사용자에게 주냐. 이를 보완할 방향 제시했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죠? 필요할 경우에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사회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배경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었고요. 전문가의 이론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내용 일치 문제네요. 1번.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는 경합적인 성격을 띈다. 자, 맞죠? 이 데이터는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비경합적 성격을 띈다고 말했죠. 1문단에 나온 내용 그대로고요. 자본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화를 말하죠. 자본재는 뭐냐면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1문단에서 데이터 역시 자본재라는 설명과 함께 나왔고요. 현행 제작 권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역시 나왔고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맞죠?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 아니죠. 그럼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한계 비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죠. 다음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기억은 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고 니은은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1번, 선택지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자, 2문단, 3문단에서 각각 데이터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적 문제를 모두 다루었죠. 그런데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실행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즉, 단점에 대해서 말했죠. 자, 기억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자, 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 소유권까지 가질 경우 니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 그럼 니은은 왜 필요하죠? 자, 니은의 장점은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기억의 단점이 될 건데요. 니은의 장점은 데이터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 해서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가를 받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로 인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특정 기업의 독식 현상을 막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 되겠고. 기업과 달리 니은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둘 다 있다고 했죠. 자, 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에 데이터를 유통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이 발생하고 또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역시 거래 비용이 더 크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죠. 선지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정부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가를 읽어봅시다. A라는 회사가 현재 유통사업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A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통보다 A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자, 데이터는 미래의 자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 흐름에 매년 1조 원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본문과 연관하여 본다면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에 일정한 인프라 구축 단계를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일정한 투자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연결할 수 있고요. 나의 내용 봅시다. 대형 포털 사이트 B에서는 B에 새로이 가입하여 14일간 매일 참여하면 3일차, 11차, 14일차에 총 16,000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대요. 자, 그러나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참여자 수로 인해서 이벤트 4일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가 90억 포인트에 달하게 되죠. 5억 90억. 그래서 B는 이 이벤트 설 만에 종료해 참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자, 그럼 이 B라는 회사는 이 이벤트를 종료한 이유가 뭐죠?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종료한 이유는 너무나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B의 비페이 서비스도 가입해야 했던 가입자들, 즉 사용자들은 자신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관심사와 관련 데이터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이윤치고에 이용되었다는 점에 더 분노하였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볼게요. 1번, 가에서 이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흐름에 대한 진술은 인간 형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다량 집적한 것이라는 빅데이터의 특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 이후에 한계 비용 안 들어가므로 가치가 있는 거죠. 효용 가치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가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선제 3번, 가에서 매년 1조 원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득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수집과 축적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이게 뭐죠? 한계의 비용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수익만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맞는 선지. 나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가 B가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한 것은 데이터의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 데이터 수집은 무제한이라고 했어요. 자, 1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5번 선지, 나에서 분노한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정보 주체로서, 그죠?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이자 소유자라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거죠. 맞고요. 다음 문제,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봅시다. 문장 성분까지 보셔야 합니다. 1번, A가 뭐냐면 데이터가 끊임없이 부단이라는 말 맞죠? 그 다음에 B는 비용을 치루어야 비용을 부담해야 맞고요. 뭐 정보가 지닌 보유한 맞고요. 자, 생산 요인을 높이기 위해 제고하기 위해 맞고요. 현상이 두드러진 중시되는이 아니고 현상이 뚜렷한 혹은 현상이 강한 이런 정도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